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리플이 승소하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매우 좋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플이 승소를 했는데 뭐 또 이제 부분 승소다 뭐 해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부분 승소가 아니라 대부분 승소죠. 전 세계에서는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개인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전체 총량으로 보면 기관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개인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들이 리플을 사고 뭐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당연하죠. 거래소에 종목이 있고 개인들이 리플의 XRP를 샀을 뿐인데 그것이 증권이 될 수가 없죠. 판사가 잘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 있죠. 리플이 이제 기관들에게 영업을 하면서 이제 판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에게 판 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데 큰 의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기관 부분에서 이제 증권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놓고 SEC가 이제 또 반격을 가할 수가 있죠. 이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것과 더불어 또 그 리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진정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황금 대박이 날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황금 돈방석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이 소송 판결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은 대부분 승리한 거죠. 부분 승리가 아니라 대부분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가 개인이 거래소의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서 이제 산 것은 증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리플이 일전에 그 기관한테 팔았던 거 있죠. 기관한테 팔았던 것은 증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판사가요. 그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한테 파는 것은 뭐 거래소에 종목을 띄워놓으면 그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서 개인들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증권이 아니죠. 회사가 뭐 영업을 하거나 우리가 잘해서 가격이 오르면 너희들 돈 되니까 사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관한테 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관한테 팔고 대량으로 물량을 팔고 그렇게 할 때는 기관에게 이제 언지를 줬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가 영업 잘해갖고 가격이 오르면 너희들 도움 되니까 이거 사봐. 뭐 그렇게 했으니까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현명한 거예요. 그 토레스 판사가 그 여자 판사죠. 똑똑한 판사라고 봐요. 뭐 우리가 물론 뭐 리플을 투자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토레스 판사가 상당히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관 부분은 증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EC의 게리 갠슬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아마도 게리 갠슬러는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항소한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게리 갠슬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번에 그 토레스 판사가 SEC가 승소하게끔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이 대중들은 뭐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을 리플이 대부분 승소하는 쪽으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제 SEC가 다시금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리플이 또 항소심에서 지게 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대법원까지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미국 정부와 SEC는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줬다가 뺏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았으면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좋은 거 받았다가 다시금 뺏어가면 그야말로 그 분노가 이루 바를 수가 없죠. 미국 정부는 아마 그렇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그거 잊지 못하죠.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는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에이 뭐 그 암호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데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가량 되죠. 물론 암호화폐 인구가 뭐 그에 비해서는 뭐 한참 적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이라는 것은 박빙의 승부죠. 되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리플이 지금 대부분 승소를 거뒀는데 여기 다시금 뭐 SEC가 뭐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금 뭐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면 이 리플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모든 암호화폐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잃게 될 표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것이라고 봐요. 반대로 이대로 잘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 SEC가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이제 합의로 가는 그런 부분 생각해봐야죠. 제가 합의로 가는 부분을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판사가 판결했지 않습니까? 제 일정 강의를 한번 보십시오.
리플의 일정 부분만 과거에 했던 일정 영업활동 그 부분만 증권이다 라고 판사가 판결을 했죠. 제가 그 강의한 거 지난 영상들 보면은 계속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플이 이제 부분 승소를 했는데 대부분 승소죠. 근데 이제 기관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제 리플이 한 행동이 이제 그 증권이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지금 SEC와 리플이 서로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소도 좋은 일이지만 합의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합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SEC가 더 이상 리플을 잡고 뭐 걸고 넘어질 일이 사라져 버리죠.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그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증권이다라고 판사가 판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이 이제 국가에 벌금을 물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런 엄청난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이죠. 리플의 장래에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일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 번 드렸어요. 리플이 만약에 소송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리플이 한번 이제 펌핑이 오게 되면 왜냐면 이제 뭐 어떤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도 그 세계의 메이저들이 이제 한번 펌핑을 주고 자기들이 빠져나온다는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자, 소송 판결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펌핑이 한번 나오면 한 1,500원 정도 뭐 그 정도 매물대가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리플이 이제 승소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그건 뭐 이제 필요 없는 얘기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한번 팔고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리플을 들고 계셔야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면요, 지금 말이죠, 리플이 그 어제 1,100원을 넘었었죠. 1,100원을 넘고 나서 다시금 좀 내려왔죠 또. 그래서 이제 900원대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래요. 엄청난 앞으로의 그 좋은 호재를 동반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올랐다가 다시금 또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실망을 주죠.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거는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호재가 있어도 또 중간에 올라가다가 잠깐 소강 상태가 돼서 살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사요. 왜냐면 대중의 심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죠. 인간의 심리는 항상 이 오를 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도 항상 이 급등하고 나면 다시금 일정폭 하락해서 시큰둥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매수 타임을 주고 있는 것인데도 투자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불안해해요. 떨어지면요. 조금만 떨어져도.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오를 때 고점에서 사고 또 반대로 내릴 때 저점에서 파는 행동을 평생토록 반복함으로써 죽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당해요. 전문가는 뭐 개인이 아닌가요?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고 뭐 초보자고 전문가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승과 하락의 원리를 알려면 엄청난 세월 속에서의 이 노하우가 필요해요. 죽고 살고 했던 그런 경험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뭐 세월만 오래 가고 투자를 뭐 오래 했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깨달은 사람만 알아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이제 시장에 부안해동하다가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을 못 샀거나 또는 뭐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물량이 좀 적어서 좀 아쉽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강력한 매수 타임이라는 얘기죠. 지금이요. 뭐 엊그제 600원이었을 때 500원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못 사죠. 원래 종목이라는 게 말이죠, 사고 나서 내리는 것보다 더 못 견디는 것은 팔고 나서 오르는 거예요. 그건 더 못 견뎌요. 왜냐? 사고 나서 내리는 것은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뭐 언젠가 오른다라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그 종목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거야. 아, 저거 계속 더 오르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 타임을 주고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거나 해서 매수 타임을 줘도 못 사. 왜냐? 팔았을 때 그 가격을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사는 거죠. 왜냐면 팔았을 때보다 지금 꽤 그래도 오른 가격인데, 비록 고점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줬다고는 하지만 아까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갖다가 한번 팔게 되면 다시 사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래요. 매수 타임을 줘도 팔았던 가격을 생각하면 그보다 이제 더 비싼 가격에는 못 사는 것이죠. 오히려 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매수하기가. 왜냐면 이전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격과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리플은 말이죠, 앞으로 엄청난 황금 대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이 리플이 이제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넘게 간다 하면은 비웃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시가총액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초보자들이 주로 시가총액 그래요. 이 코인 세계에 와서도요. 주식과 코인의 시가총액은 완전히 틀려요. 이 코인의 시가총액을 주식의 시가총액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과 코인
코인의 시가총액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설명해 놓은 저의 영상이 영상 하단 설명란을 보시면 그에 대한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누르시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약 2달 전에 말이죠, 리플의 가격이 500원대였어요. 그때 그 500원대에서 리플이 100만원을 가려면 몇 배 가야 되죠? 2000배를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2달 뒤인 지금 리플은 약 10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리플이 100만원을 가려면 몇 배를 가면 됩니까? 이제는 1000배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2달 전에 2000배에서 1000배로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죠. 자, 그러면 리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5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리플이 이제 100만원 가려면 몇 배를 가면 되죠? 이제는 200배만 가면 되는 것이죠. 대폭 줄어들어 버렸죠. 배수가요. 2000배, 1000배, 200배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제 리플이 더욱더 올라서 앞으로 이제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몇 배 가면 됩니까? 100배만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종목이라는 것이 말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만 그냥 막연히 100만원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 뭐 어쩌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또 영상 설명란에 또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소송도 이제 거의 승소로 매듭됐죠. 뭐 부분 승소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승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리플에 대해서는 어떤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을 여러분께서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꾸준히 잘 들고 계시면 이 리플은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상승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지고 놀라운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